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 회의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1시간 이상 회의가 지속될 경우 출입구 등 문을 열고 환기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발언 시 마스크를 착용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 1시간마다 환기를 위해 10분간 출입문을 열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도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코로나19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정회 때 참석하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 및 회의 참석 관계 공무원을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 기간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협약 체결에 따른 보고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3호 2020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평환 정책기획관입니다. 강기중 사회혁신 담당관입니다. 송현주 법무통계 담당관입니다. 김창영 정보화 담당관입니다. 오건택 세정 담당관입니다. 노동환 예산 담당관은 국회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결산서 순서에 따라 지난해 일반회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린 후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3조 7,190억 9,9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4%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139억 9,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81억 원입니다. 결손 처분 및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기배부된 결산서 개요 책자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64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2조 2,073억 5천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4.3%인 2조 3,030억 8천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99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5,651억 500만 원으로서 이 중에 5,587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1.1%인 62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액 및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의 예산 현액은 72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70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1.9%인 1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쪽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추진에 집행 잔액 1,800만 원은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균형발전 박람회 울산광역시 홍보관 설치 운영에 대한 계약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사업의 총 집행 잔액은 잔액 9,500만 원 중 6,3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혁신 성장 토론회 및 균형발전 사업 담당자 워크숍 등 주요 행사 미개최에 따른 행사 운용비 불용액이며 나머지 3,200만 원은 연구원 교련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01쪽 예산 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 담당관 예산 현액은 5,113억 9천만 원이며 이 중 5,064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0.9%인 49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쪽 기관 공통경비 지원 집행 잔액 1,400만 원은 풀 경비성 예산으로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행정수혜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202쪽 예비비는 총 55억 2,400만 원 중 복지시설 방역물품,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태풍 피해 복구 등 16건에 27억 8,900만 원을 사용하고 27억 3,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203쪽 사회혁신 담당관 소관입니다. 사회혁신 담당관의 예산 현액은 93억 6천만 원입니다. 이 중 82억 8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11.5%인 10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203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지원 집행 잔액 1,528만 원은 사회적 기업 상호 아카데미 현장 학습 미운영 등 잔액입니다. 203쪽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집행 잔액 10억 4천만 원은 국비 미교부 및 예산 확정 미통보로 인한 잔액입니다. 203쪽 말기업 육성 집행 잔액 891만 원은 말기업 육성 사업 대상 변경 및 국내 예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205쪽 법무통계 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통계 담당관의 예산 현액은 15억 7,200만 원입니다. 이 중 15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1.0%인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의 내역은 205쪽 사업체 조사의 집행 잔액 194만 원으로 국비 부담률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률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07쪽 정보화 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화 담당관의 예산 현액은 64억 3,300만 원입니다. 이 중 63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0.3%인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의 내역은 207쪽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의 집행 잔액 6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 축소로 인한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09쪽 세정 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정 담당관 예산 현액은 291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291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0.01% 정도인 37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42쪽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기획조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대외협력기금, 지방채 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4종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이 1,767억 3,500만 원이며 2020년도에 18억 7,1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개별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80억 7,400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705억 3,200만 원입니다. 대외협력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이 7억 3,400만 원이며 2020년도에 2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국내 및 해외 자매도시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경남 피해 지역에 총 3억 4,700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700만 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이 771억 3,400만 원이며 2020년도에 1,463억 8,2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1,327억 7,400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07억 4,2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이 7,417억 9,900만 원이며 2020년도에 1,697억 3,2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지역개발 채권 원리금 상환에 1,344억 7,300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7,770억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2020 회계년도 일반 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로 제863호 2020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1페이지 기획조정실소관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이 2조 2,073억 5천만 원이고 수납액은 2조 3,030억 8천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582억 2,4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139억 9,400만 원을 결손 처분하고 나머지 442억 3천만 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은액 5,651억 500만 원 대비 98.9%인 5,587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62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 사유는 예비비 27억 3,400만 원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전용, 예산 이체, 명시이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4페이지 기획조정실소관 기금결산입니다. 대협력기금,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이 있으며 2020년도에 3,181억 9,700만 원을 조성하여 2,756억 6,900만 원 사용하고 연도말 기준 현재액은 1조 389억 3,200만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소관 일반회계 결산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 검토 의견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예산은액 대비 1.1%로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 및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을 통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살아야 되나 집행잔액이 가다 발생한 정책기획관실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9,500만 원, 사회혁신 담당관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10억 4천만 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소관 결산법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기획조정실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집행잔액 9,5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혁신성장 토론회, 균형발전사업 담당자 묻고 싶던 주요 행사가 미개최됨에 따라 행사 운영비 미집행 3,400만 원, 지역혁신협의회 전국총회 온라인 개최로 인한 위원 실비보상금 미사용 600만 원 등 집행잔액 6,300만 원입니다. 또한 시간 선택 임기제 낙급 연구원 결혼으로 지난해 채용 공고를 2회에 걸쳐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이후 기간제 고용 근로자를 채용하여 인건비 집행 잔액이 3,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혁신 담당관 소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국비 미교부로 인한 잔액입니다. 당초 고용노동부에서 통보하는 통보 예산에 맞게 편성을 하였으나 국가 예산 자금 부족으로 4분기 보조금 7억 8천만 원이 미교부되었고 보조금 감액 미통보로 12부담금 2억 6천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 4천만 원의 예산 감액을 변경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비는 미교부되었으나 2020년 일자리 창출 사업은 코로나19 등 경영 악화로 전년 대비 신청 금액이 감소하여 교부액으로 집행 가능하였습니다. 향후 국고 배정 및 예산 집행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후에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결산 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사용 현황을 보면 검사서가 있다면 20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이제 울산광역시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39.5%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중요한 것은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22.2% 높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금 조성 대비 사용액이 이렇게 20% 이상 높게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필요한 때 쓰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좀 이제 기금을 적립했다가 이제 필요할 때 좀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성액하고 사용액이 뭐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또 기금이 또 이게 소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게 기금 관리가 좀 적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유의해서 예산 집행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금이 저희가 이번에도 또 새롭게 기금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적재적소의 어떤 특수하게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좀 용이하게 또 예산을 좀 쓸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5년간 통계를 봤을 때 실제 그 기금에 이렇게 쌓이는 금액보다, 그러니까 계속 쌓아놓는 게 아니라 계속 매년 사업을 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사업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하면 기금 조성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해오던 방법이 아니라 조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뭐 의원님 말씀은 당연히 이제 지적하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저희도 뭐 기금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 목적대로 뭐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뭐 기금이 적정하게 또 조성이 되고 또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재난관리기금이나 구호기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사용이 많이 증가돼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실제 저도 그 부분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금에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코로나에 따라서 더 많이 예산을 훨씬 많이 편성을 하거나 아주 많이 쓴 내용들은 없어요.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20% 이상까지 그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해당하는 기금이 쓰여졌다고 해서 20% 이상 5년 수치로 해서 증가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해져 있는 기금 조성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자로만 기금이 조성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나 틀을 이제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계속. 네, 의원님 말씀 뭐 공감하고요. 저희도 한번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재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데, 자연재해든 아니면 사회재난이든 이제 기금이 집행이 돼야 될 어떤 그런 시점들이 있을 때마다 예비비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또 예산 편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 목적에 맞춘 재난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또 지금 시대에 맞게,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을 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 그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금이 전체 기금 만약에 뭐 15개면 15개다. 이 기금의 어떤 그 하나하나의 어떤 목적이나 틀에 맞춰서 조성 방법이나 아니면 또 사용되어지는 어떤 그 사용 사업의 내용이나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의원님 말씀 지당하신 것 같고요. 예, 저희들 한번 그 기금들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목적이나 여기 맞게끔 잘 집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조성은 또 적정하고 있는지, 네네. 예, 그리고 앞으로 또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재난이나 이런 상황이 또 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의견서에 그 예산 담당관이 지금 오늘 부득이하게 자리를 못 하셨는데 특정 자원 지역 자원 시설세 세입 처리 부적정에 관한 부분들을 의견을 주셨잖아요. 의견서 보셨죠? 못 보셨습니까? 의견서 33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는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금으로 그리고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 특징에 맞춰가지고 여기서 개선해달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 의견과 함께 기조실에서 의견을 다시 한번 좀 내주셨으면 네. 뭐 해명이라기보다는 설명을 한 번 더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적정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 세정 담당관이 조금 더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 원자력 산업 안정과에서 이게 좀 답변을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은데. 네? 그 원자력 산업 안정과에서 요 처리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근데 아니 그 여기 예비비 사용 부적정에 관해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 담당관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뭐 해명까지는 아니고 설명을 한 번 더 요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비비는 네. 이제 원래 이제 뭐 예측하기 어려운 뭐 이런 뭐 재난이라든지 긴급한 걸 요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좀 뭐 저희가 이게 되게 좀 급하다든지 꼭 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뭐 저희들이 앞으로 또 신중하게 좀 잘 이 취지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공사비라든지 뭐 이런 거에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예비 취지는 안 맞긴 한데 이거는 또 공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또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뭐 해당 부서랑 한 경우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원래 예비비 사용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편성해서 하도록 하고요. 아마 특정 자원 시설 세입 이 부분도 아마 저기 원자력이나 그쪽과 관련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에서 검토해 주신 대로 그 이월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수납이라든지 과목에 좀 그 정확하게 돼 있는지 부분들은 저희 이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보고 원 취지와 그 세입이나 세출이나 이 부분 모두에 걸쳐서 제대로 될 수가 있도록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취지대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예산서를 점검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물론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도 사실은 사용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여기에 예비비를 또 썼어야 했나 싶은 항목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세부적으로 다 하지 않더라도 매번 이제 예비부의 어떤 예비비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처럼 답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거의 매년 나오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앞으로 좀 더 주의를 요한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좀 당부도 제대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당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심사위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 편성하고 모든 그 부분이 예산 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모든 자료를 또 이렇게 예산 담당관한테 받아야 되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차기 연도부터는 결산 심사 때 기조실에도 한 분을 파견해서 그 결산 심사가 원활히 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아마 그런 지적은 일단 저희는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편성은 제가 되고 결산은 또 딴 데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분리된 취지가 보통 회계검사다, 기업이 랜드도 회계검사는 또 다른 쪽에서 하거든요. 예산 편성을 하는 데서 부서에서 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이제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다 집행되는지 점검할 수 있다 보니까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심의나 이런 편의에 있어서는, 이제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고 협력이 돼서, 우리 회계과에서도 계산서를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의원님들 심의하는 데도 편의하도록, 편의가 도모되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료 요구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굉장히 불편했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 의회에서 이제, 예산 심사를 했고, 그 예산에 대한 집행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집행량이 남았으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런 부분을 결산해서 이제 보는 부분인데, 저희들 의회에서 보통 예산 심의는 꼼꼼하게 하고 결산은 좀 허술하게 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의회에서 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부분을 절실히 좀 느꼈습니다. 이 결산에 대한 집행 결과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으면 또 집행부에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결산을 보면서 차기 연도 예산 편성에도 또 참조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원래 2020년도 회계에는 보니까 이렇게 결산 심사위원들이 10명으로 구성됐고, 여기에서 세무사나 회계사 이 부분은 또 행사를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또 의원들은 행사나 내용을 잘 아는데 회계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 없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조합이 잘 되어서 해야 되는데 따로 같이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불합리한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매년 이야기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순색 임금은 왜 이렇게 바닥이 발생했느냐, 집행자력을 왜 마지막 추경에 반납 안 시켰느냐, 그런 부분인데 매번 지적되는 상황이 또 지적되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이 부분은 기조실에서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예산을 배분을 했고, 예산 이번 때는 이렇게 해서 이유로 해서 이렇게 필요하다 했지만 실제로는 집행을 안 하고 또 불령시키는 거랑 또 집행량이 많이 남는 부분, 그런 부분은 좀 문제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 반납 이 부분이 참 문제가 좀 되던데, 수소차, 수소전기차 그 부분이 190억 맞죠? 그 부분이 저도 대충 알지만 우리 위원님들을 좀 이해시킬 수 있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뭐 2020년도에 우리가 반납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전기차하고 예, 운행 맞습니다. 경유차 예, 예. 한 거. 예.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저희가 보급후 집행 잔해인데 사실 뭐 저희가 보니까 자료 보니까 이제 5,200만 원 정도 반납이 됐고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도 한 29억 정도 이렇게 반납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예산 상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뭐 가급적이면 국비에 맞게끔 시비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게 맞게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시비를 다 매칭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올해 사업비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기차 부분하고 또 수소차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뭐 저희 시가 참 수소도시를 천명하고 또 앞으로 이제 친환경 차로 나아가는 측면에서 뭐 타시보도보다 더 좀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충분히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코로나나 이런 걸로 해서 워낙 민생의 어려운 측면들이 부분들이 많고 또 그쪽 부분에 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이런 정책적 판단하에 그래도 이제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그분들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측면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뭐 이렇게 반납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소도시의 수소차 보급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반납했다. 이 참 큰 문제입니다. 사유로는 뭐 전체적인 경기 침체로 해서 시청자가 적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보건대는 신청을 하도록 홍보가 부족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보조금 받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이 큰 금액을 반납했다는 부분은 기획조실실에서 앞으로 큰 문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소차 부분은 지금 반은 이렇게 보조금으로 해주는 부분 아닙니까? 울산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수소 충전소도 그래도 5개 정도 있고 수소차 부분이 저도 뭐 시승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90억 반납한 부분은 좀 문제가 많고 또 시의 매칭 금액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못했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국비가 나왔는데 시 매칭 금액이 없어서 못하면은 혹시 예비비를 거기에 투입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회계 처리를 못하게 돼 있습니까? 예, 예비비로는 의원님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미영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예비비는 이제 예상치 못한 긴급한 뭐 이런 상황에 이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뭐 이런 이제 보조금 이렇게 주는 부분에 있어서 쓰는 거는 그 원래 취지랑은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뭐 현재 원래 우리 저희 예산 사정으로 봐더라도 지난번 우리가 2회 추경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또 국비로 미매칭된 시비가 한 500억 정도 규모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올해 그러니까 제 말씀은 꼭 수소 뭐 전기차를 포함한 다른 사업들 분야도 이렇게 있는데 저희도 예산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 예산들은 저희 어렵게 왜 국비도 왜냐면 저희들이 어렵게 따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매번 질의하면 노력하겠다, 개선하겠다. 뭐 또 반복되는 이런 현상은 좀 지양을 해야 안 되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뿐 아니고 각 과장님들 다 좀 각성을 좀 해야 된다는 좀 말씀드리고 전체 시정의 코털타워 역할을 하시는 기조실장님이
밤낮을 안 가리고 계속 이 부분이 재정 상태가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그리고 여러 간부공무원 결산 준비하고 사실은 결산의 전체적인 1년 살림을 살고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인데 어제 회계과가 이제 이걸 정리한 과가 있다 보니까 어제 많은 이야기들이 총괄적으로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 결산 준비하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별히 작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울산의 어떤 세수가 전년 대비로 보나 또 그 예산 대비로 보나 많이 이렇게 늘었다는 데 대해서 한편으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수가 그렇게 있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 울산의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작년 그 경우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을 보면은 수납액 이 현액 대비로 보나 예산 대비로 보나 또 전년 대비로 보나 다들 큰 폭으로 증가했죠, 그렇죠? 네. 그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실질적인 우리 울산의 경기가 좋아지고 또 지표가 좋아져서 그렇게 그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그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그 경기나 이런 것들은 크게 개선되거나 좋아지지 않았는데 세수만 좋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 큰 고통일 수 있다는 거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실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는데 세금을 많이 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러한 세금을 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세수가 늘어났다고 증액되었다고 좋아할 수만은 없다. 실질적인 경기가 진작되어서 시민들의 소득이나 시민들의 삶이 지표가 좋아져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꼭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정책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 세밀히 따져서 어디에서 정액이 되었는데 왜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의 삶은 정액된 만큼 개선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개괄적으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고건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반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건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그 보조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내려왔거나 아니면은 그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매칭을 못 해줬거나 아니면은 내려오는 시기가 너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미처 그 수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나 아니면은 추경을 편성해서 하려고 했으나 추경 시기를 놓쳤거나 이런 한 것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주로 어떤 겁니까? 네, 제가 전체적인 그 자료를 다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근데 대체로 보면 다 섞여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산 사정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뭐 경유차 보조라든지 전기차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의원님 말씀하신 민생이나 이런 데 좀 포커싱 하다 보니까 요거는 약간 저희들이 좀 덜 편성해서 한 부분들이 있는 것 있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뭐 저희 소관에도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만은 뭐 특히 고용부 예산이나 이런 쪽에는 일단 내시는 다 돼 있었는데 또 정부 예산이 또 갑자기 또 바뀌고 편성이 못 돼 있던 부분들 중에 또 저희가 했던 것들은 또 우리 삭감을 하거나 뭐 반납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의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제일 다수냐라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전체 통계를 다시 못 봤기 때문에 뭐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되어 있다는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찾아서 개선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정확한 그 진단이 선행되어야 내년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원들은 뭐 3회, 4회 몇 번을 추경을 하더라도 발빠르게 우리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라면 우리 의원들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몇 번의 그 추경에 갇혀 있지 말고 발빠르게 원포인트 추경을 하든지 뭐 이 큰 금액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는 기획실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특히 경유차 개선 그 보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시민들은 굉장히 여기 그 신청할 때 보면 줄을 서고 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줄을 서 있다가도 결국은 신청도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신청을 했는데도 탈락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제 주변에만 해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원망과 함께 요구를 해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반납을 했다? 이건 뭔가 우리 정책에 좀 로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한번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미처 그 접수의 그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예산을 미처 우리가 쓸 수 없는 만큼 예산이 부족했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그 보조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렇게 반납되는 것은 뭐 어떤 사유가 됐든지 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매해 지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진단을 해가지고 조금 더 뭐 한꺼번에 다 이게 뭐 치유가 안 되게 뭐 쉽진 않겠습니다만은 그걸 점점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요. 특히 뭐 경유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원인이 뭔지 홍보라든지 뭐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또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해당 사업 부서와 저희 우리 예산 부서가 같이 좀 머리를 맞대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는지를 더 보고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인데, 우리 그 사회혁신 담당관 업무 중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에서 잔액이 10억 4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 원인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 기업이 뭐 우리 사회혁신 담당관에서 또 일자리 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으로 우리 울산의 사회적 기업이 날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사회 불경기가 나타나면서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것도 특히나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예산이 10억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 업무 부서에서 업무에 좀 게을리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지적을 피해갈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설명을 듣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 울산시 한 160개 정도 됩니다. 인정이 한 100개고 이제 예비가 한 60개 정도 되는데 예비는 2년간 지원하고 이제 인정은 3년간 지원한 건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애초에 이제 국비가 51억이 내려오고 12 이제 이게 75대 25 매칭 사업이라 이제 68억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국가 재정상 코로나 쪽으로 아마 예산이 많이 가는 바람에 계속 이게 감액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도 45억으로 감액하고 3회 추경에서도 감액을 했는데 3회 추경으로 이제 저희가 감액을 끝으로 했는데 이게 이후에 국비가 교부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통보받은 금액만큼 그게 이제 7억 8천이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25% 매칭부 2억 6천에서 이제 10억 4천이 이제 불용이 생겼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국비가 이제 저희가 통보받은 만큼 금액이 적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68페이지에 보시면 세입 부분에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이제 규택 회계에서 내려오는 게 이제 48억이었는데 40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딱 차액이 7억 8천인데 그만큼의 금액이 내려오지 못해서 세입에도 결손이 생기고 세출에도 무슨 말인지 집행자액이 알겠습니다. 생겼습니다. 결국은 예상했던 간에 내려왔던 국비가 그때 잘 안 내려왔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추경할 때도 그랬고 업무 보고 받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다가 실업자로 이렇게 되신 분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일자리는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마지막 보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국비 지원이 안 된다면은 그냥 우리가 이거 뭐예요? 코로나 대책비로 이렇게 예산도 쓰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에는 우리 11호라도 좀 지원을 해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업무 보고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니까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네. 그래서 국비가 반영이 안 된다면 이런 정말 시민들의 버팀목 예산, 시민들의 마지막 정말 생존 예산 이런 것들은 우리 12호 가지고라도 반납하지 말고 좀 이렇게 자리로 남겨놓지 말고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국비가 미교부돼서 이제 저희가 사업에 좀 애로 사항이 있었나 하면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사업비는 계속 내려오고 이게 1년 단위 2년 단위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구분에 교부가 되고 그게 연도로 계속 혼용되고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 좀 적게 내려왔다 해서 저희가 이제 요구가 있는 인건비 지원 요구에 다 대응을 못하냐 하면 대응은 충분하지 않지만 크게 차질 없이 좀 대응이 되고 있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구분의 재원은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쭉 연간 수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 좀 적게 내려오면 내년에는 또 충분히 많이 내려올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 사업은 가급적 저희가 그런 비율을 준수하는 게 또 이제 우리 시비도 또 아끼는 그런 차원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지원이 애로사항이 많다 하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시비 매칭 부분만큼만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작년은 그렇게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사업이 진행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남은 겁니다. 네. 추가, 황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세영 의원입니다. 이 본 의원이 이제 결산 심사를 이렇게 하면서 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한테 참 송구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결산이 그냥 수치로 예산 대비 집행률이 어떻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어떻다 저떻다 이리 수치로 가져가서 접근하게 되면 계속 그냥 결산 심사는 형식적인 결산으로 계속 그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자성의 어떤 그 생각이 먼저 갖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 의회도 당연히 의원으로서도 본분을 지켜야 되겠지만 한 사업에 대한 평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에 대한 효과, 그 효과가 반영되어서 이후 예산에 편성되는, 거기에 따르는 사업과 조직, 예산이 운영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체계를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또 제언을 하면서, 또 의원으로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다음 결산 때는 좀 제대로 한 개라도 제대로 한번 주어진 사업 가압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르는 효과와 미치는 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건택 세정 담당관님한테 좀 질의드릴게요. 네. 지방소비세는 우리 취등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죠. 지방세. 지방 소비세는 우리 국세인 부가가치세에 아니, 지방세. 지방세는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부과되는 세금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세, 그다음에 우리 담배에 관련된 담배 소비세. 아니, 그러니까 지방세는 그런 거고, 지방 소비세는 어떤 거죠? 지방 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에 이제 우리 현재 지금 21%를 지방 소비세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요율 적용이 상향 적용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본 의원이 좀 말씀드리고자 한 건, 우리 앞서 백운찬 의원님도 말씀을 주신 내용이기는 한데, 또 각도를 틀어서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결산상으로 봤을 때 자동차세가 480억이 세입상 증가되었고, 지방소비세가 665억이 증가되고, 지방세가 256억이 증가되었어요. 지방소비세는 요율이 증가되었다 보고, 또 보조금은 재난지원금이나 국비지원이 더 내려와서 그렇다고 보여진다면, 자동차세와 지방세가 증가되었다는 건 지표상으로 보면 경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지표상으로. 자동차세는 자동차 산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동차세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지방세도 취등록세나 이렇게 재산세도 마찬가지인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어렵다고 다들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한편으로 보면 코로나가 장기화로 오는 그런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걸 느낄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어쩌면 지금은 고용 없는 성장에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성대 기획조정실장님,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좀 더 하셔서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얘기하는 소득의 양극화 심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지신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적, 경제적 활동하시는 분 대다수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퇴직 이후의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좀 집중도를 높이거나 또는 청년들의 일자리의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내년도 주요 정책 사업이나 예산이 집중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이제 결산상으로 이제 잉여금,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한 3,640억 원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 순세계 잉여금이 3,640억이 이 추계상으로 언제 시점 되면 이게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회계연도 다 마치고 네. 난 뒤에 확인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우리 예산 세입 세출의 흐름에 대한 추계 흐름을 계속 체크 관리는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까? 매달 저희가 이제 그 취득세라든지 뭐 이런 지방세에 대한 부분들은 체크가 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뭐 정확하게 하긴 해야 됩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남구하고 중구하고 우리 주택 우리 행복주택 투기 조정 지역인가요? 이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이제 이 자금이 유입돼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겼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됐고 또 가격도 좀 급등해서 12월 이때 저희들이 취득세 부분들이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근데 이런 이제 정확한 이제 결산 부분들은 근데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그 다음 해 좀 지나서 이제 또 그게 잡히다 보니까 우리 추경 때라든지 이런 때 정확하게 좀 저희들이 하기가 좀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 산하 예산 담당관실이 있으니까요. 네. 예산 담당관실에서 매월 이 세입 세출 현황에 대한 걸 추계 관리를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셔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 시민의 입장에서 한 해 동안 돈 쓰고 남은 돈이 3,600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70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 상식적으로 가정살림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산상 잉여금이 남을 여지가 있으면 굳이 우리가 지방채 700억 발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민들 입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제 의견이 맞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시민들의 일반적 생각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정 정도 회계나 예산 관리 운영, 재정 운영도 시민의 시각에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월 예산 관리 운영의 현황을 관리하고 체크하고 거기에 따르는 점검 또 보고도 이루어지시고 점검도 하시고 또 이후에 어떤 보완 방법을 갖추어가는 그런 예산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실장님. 예. 뭐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대부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일단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세수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지만 사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서민들 살면 더 어려워지고 아마 이런 불균형 문제라든지 양극화 문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GRDP라든지 세수라든지 이런 통계로 현재 정확하게 잡아내고는 못하지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심화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상당히 이제 깊은 그런 이제 생각은 공감이 된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어려운 쪽, 뭐 은퇴한 베이비 부문 세대라든지 청년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쪽으로 어떤 그 보장적인 차원의 이런 지원들은 더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좀 저 시정에 중심을 더 두어야 된다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잉여 세수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다 면밀하게 그 세수 추계라든지 수요를 더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이제 그 개업을 줄여 나가는 것이 저희 과제고, 이 부분도 아마 매년 저희들이 지적을 받는 부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우리 세정 파트하고 우리 예산 파트하고 보다 긴밀히 공정화되고, 뭐 물론 다 이제 제 책임이긴 합니다만은 해서 최대한 우리 세수가 발생하지 않다는 게 원칙인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안 가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잉여 부분들이 결산에 좀 물론 그게 바로 안 나타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결산 추경하는 시점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산 추경에 저희들이 의회 내는 시점이 뭐 이미 11월 이전이거든요. 그때 이미 다 이제 작성이 되는 거고, 또 추경하는 시점은 또 의회에서도 뭐 12월 초 정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이 안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생깁니다만은 뭐 최대한 맞는 게 맞춰야 한다는 부분이 맞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생긴 잉여 부분들은 또 우리 다음 연도 우리 추경 재원으로 또 활용이 바로 또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막 지적하신 부분들이 타당하고 합니다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 또 우리가 또 시민들한테 또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딱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까지만 딱 끊어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계속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점도 좀 감안해 주시고, 최대한 즉 이제 우리 백원청 의원님도 지적했듯이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발빠르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고원 의원도 이런 부분 지적해 주셨고요. 그거 맞춰서 저희들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분은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부분에서 그 예산 이체에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라고 나와 있고, 밑에 특별회계 강역 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20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 이체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작년에 조직 개편하고 새로운 부서도 만들어지고 우리 사회혁신단원 같은 것도 새로 만들어진 부서인데, 이제 이거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소감 그대로 이렇게 옮기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529건에 관해서 2,900, 1,272억은 확인을 했고, 예.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제 특별회계 강역 교통시설 특별회계 20억 부분 설명이 좀 요할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 그거는 이거 왜 따로 이렇게 자료를 제가 뭐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광역은 우리 다른 국가로 보통 쪽에도 좀 인구가 소진이 안 됐나? 간단한 내용이라도 없나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요? 네. 이 부분은 뭐 제가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그럼 이게- 확인해서. 예, 이게 아마 저 업무 소관이 좀 네. 약간 이제 조정이 돼서 바뀐 것 같습니다. 이체는 대부분 이제 그런 조직 개편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네. 요거는 뭐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확인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걸 좀 조직 확인을-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529건 안에 예.
그냥 특별히 이 한 건을 20억 정도 예산을 특별히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정확히 확인해봐야 됩니다만은 그 조직 개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사무를 소관을 또 새롭게 분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가에서 하던 일을 요가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요 업무가 이제 이쪽으로 바뀐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와 조직 개편 다 포함해서 예. 지금 예산 이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통 이체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네네네. 그래서 요 자세한 사항을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정보화 담당관 그 39페이지에 저희들 업무에 그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에서 실은 그 아예 여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교육 미실시 집행 잔액 발생해서 예산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 8,4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 현액에서 7,100만 원을 집행하고 6,300만 원 정도를 잔액으로 남겼는데 교육기관 4개소에서 공모를 하고 또 교육 운영비로 지원되었던 것이 실제 그 집합교육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교육은 실시가 좀 어려웠는지, 왜냐하면 전액이 다 집행 잔액 불용된 게 아니라 사실은 7,100만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근데 왜 630만 원이 남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정보 담당입니다. 그 작년에 그 장애인 정보화 교육이 이제 예산은 8,500만 원. 네네. 그 지원이 돼서 이제 그 7,100만 원이 그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1,200만 원이 이제 그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단 교육은 계속 했습니다만은 그 예전보다는 그 교육 인원이 네네. 좀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그렇게 나섰고, 그다음에 1,200만 원 그 중에 여기 이제 보조금이기 때문에 2분의 1, 네. 630만 원은 보조금 반납을 하게 되고, 나머지 630만 원은 그 집행 잔액으로 놔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하나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제 그 교육생 인원이 줄어들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방금. 네. 근데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현장과 소통을 하다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사실은 장애인 관련 교육이라든지 사업비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이 좀 많이 오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그 국비까지 지원이 되는 이 장애인 정보화 교육이나 이런 거는 장애인들한테 되게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 기준에, 그러니까 몇 종으로 장애인 등급은 아니고 종류를 분류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종류도 더 많이 세분화 분류도 되고, 그리고 그분들은 정보화 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다양한 것을 요청을 하고 점점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 수가. 근데 왜 정보화 교육 인원은 줄어들었을까요? 그거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요. 이게 사실 작년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반납된 부분은 대부분은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집합 교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 큰 이유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걸 지금 불용 사유로 내놨긴 예. 했지만 제가 예. 질의 들은 게 예. 굳이 집합 교육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좀 교육을 할 수가 없었냐라고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어차피 뭐 학교도 온라인으로 또 하려고 장애인 부분도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 지속적으로 이제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연구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이제 뭐 모든 부분을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장애인의 상태에 따라서 다 이제 온라인으로도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1 방문 교육이라든지 실은 이렇게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어떤 목적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하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뭐 코로나니까 뭐 장애인 정보화 교육 이제 어렵겠다.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인원도 줄었다. 이런 사안들을 그냥 그대로 현상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은 예, 저희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실제로 또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걸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편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편성을 또 못하고 한쪽 편에서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주어진 코로나라는 이유로 진행을 못하고 불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적은 금액이든 또 많은 금액이든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지금 올해도 이제 하반기에 집단 면역 생기고 나도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까지 주의를 하면서 교육을 하거나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쉬운 건 아니었겠죠, 물론. 그냥 코로나니까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걸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시고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담당관님은 저 자료를 2020년도 결손액이 139억 맞죠? 결선 처분액 139억 맞습니다. 결손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매년 이렇게 원래 좀 많이 발생했던데 무재산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세는 지금 현재 뭐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해서 체납자 그 경제 회생을 일부 뭐 지원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부실 채권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결손 처분을 해가지고 또 이게 결손 처분을 함으로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또 재산 조회를 계속합니다. 해가지고 사후 관리를 지금 현재 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과거 5년치를 보면은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또 30억 그 이상을 지금 징수를 또 하고 했습니다. 하고 또 또 저희들은 지금 그 이제 타시도와 비교하면은 우리 그 현년도 그 체납에 대한 결손 처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가년도 또 체납에 대한 그 결손 처분율은 뭐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 지금 현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뭐 최대한 우리가 이제 결손 처분을 자제하고 징수를 위해서 뭐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세수 뭐 2월이라거나 그것도 한 400억 정도 되죠. 431억입니다. 431억 뭐 저희들이 신규 재원 발굴도 좀 힘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이 뭐 전담을 좀 붙여서 재산 높이나 또 명의 신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좀 밝혀내야 안 되겠나.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형평성인데 어떤 사람은 세를 이렇게 뭐 5년 지나면 결손 처리해가 그 상습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체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이제 체납세 그 징수를 기존에 해오던 뭐 출국 금지나 명단 공개 또 뭐 간호사업 제한 같은 이 기존의 징수 방법을 통해서도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지만은 또 4차 그 산업혁명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우리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번호판 정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 비트코인 등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저 압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뭐 체납세를 한 6천만 원 정도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하고 징수는 지금 현재 1,000만 원 이상 그 징수를 했습니다. 하고 또 이제 향후에도 이게 뭐 이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게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잘 돼 있기 때문에 타시도에서 하는 뭐 새로운 징수 기법이 있거나 하면은 저희들도 뭐 적극 도입해 가지고 그 체납세 징수에 막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체납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2020년도 이거 전체 뭐 결산 과정에서 보니까 예산 편성을 갖다 너무 보수적으로 좀 했다. 보수적으로 했다.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은 좀 안이하게 했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조금 전에 뭐 우리 황생 의원님 말씀하신 순세기 ing형이 매년 이렇게 나는데 지방채는 이렇게 처음부터 연초부터 발행을 해서 운영하겠다. 이 부분은 뭐
예산 운영 부분에 좀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또 그럴지도 모르고 내년에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예, 앞으로 더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분도 뭐 신경 써 하겠다. 뭐 그런 답변을 좀 듣기 위해서 했는 부분은 아니고 뭔가 올해 예산 편성 때는 어떻게 방식을 바꾸겠다 뭐 이런 답변을 좀 듣고 싶었는데 좀 그렇습니다. 2020년도 재난 관리기금하고 재해관리기금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좀 지출했죠. 네,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재난지원금도 저희가 기금에서 일부 집행이 됩니다만은 대부분 방역 관련된 소독약이라든지 물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아닌데요. 사용액이 3,312억이고 재구호기금액이 238억인데 2019년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늘었는지. 예, 사용액은 대부분은 우리 재난지원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써서 이렇게 많이 늘은 거 맞습니다. 재난지원금 매칭 비율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 자산 대비하고 전년 대비하면은 2,613억 증가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2,291억이고 지방세비 세율 15%에서 25% 증가해가 665억. 거기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세수 감소하고 지방세 교부세 감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2,613억이 증가가 됐는데 올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21% 증가 부분을 다 예측해서 이렇게 편성할 계획이죠. 아니 제 이야기는 2020년도에 이런 부분이 예산 나중에 순색의 영향이 많이 남게 되는 부분은 8월 달에 하고 11월 달에 이렇게 정부 예산이 이렇게 요일이 변경되고 이래서 순색의 영향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벌써 시에서 그런 부분은 좀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추경에 반영 못 시키는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집행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금액적으로 좀 과다한데 이 부분 추경에 좀 반영 못 시키는 부분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이 저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가 좀 틀리더라고요. 지방채 왜 발행하느냐? 그러니까 컨벤션 센터, 제2실내체육관, 도로 그런 부분은 매년 이렇게 딱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제가 지방채 자꾸 발행하는 부분은 우리 살림살이가 별로 순탄치 않은데 신규 사업을 자꾸 해서 그렇다. 그런 제가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민선 7기 들어와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하고 조건부 승인 사업을 했는 부분이 2020년도에 6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성 없는 부분이고 선심성으로 이렇게 자꾸 사업을 한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살림이 어려운데 신규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적금 승인 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법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행안부 지침은 긴급한 상황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포함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지방재정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지금 우리 울산시에서 신규 사업하는 부분은 긴급한 상황도 아닌데 하는 부분 좀 계속 번호는 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우리 좀 규모가 있는 이런 좀 투자 사업 예산은 좀 더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중기 재정 계획도 반영을 시키고 그에 맞게끔 또 재정 투자 심사도 거치고 이런데 우리 정해진 절차를 다 준수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 정해진 절차대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중기 재정 계획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또 앞으로 예측을 토대로 이렇게 수립이 되다 보니까 우리 또 그때 또 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뭐 여러 가지 또 사업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소 불가피하게 중기 재정 계획에는 반영을 못하면서 우리 투자 심사를 거쳐서 또 반영되는 걸 조건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최대한 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이것도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채 이제 발행을 또 이제 의원님께서 뭐 지난해부터 수차례 좀 지적을 해주고 계신데 신규 사업 그러니까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신규 사업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하시는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 타당하신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또 저희가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어려운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재정에서 또 역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또 좀 강화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을 또 저희들이 잘 받아서 좀 더 유의하고요. 또 최대한 절차는 저희들이 좀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 부분에 있어도 진짜 꼭 필요한 사업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더 신중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실장님이 이렇게 뭐 어떻게 하나 그건 아니지만 거기는 좀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 하고 실장님이 하시는 누가 할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소관 2020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업무 협약 체결에 따른 보고의 건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협약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와 경기도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안성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평환 정책기획관입니다. 네, 울산광역시 경기도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울산시와 경기도의 양 단체장이 평소 포용과 공정의 시대정신 구현의 뜻을 같이 하고 최근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월 경기도에서 먼저 상호협력을 제안하여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의 목적은 울산시와 경기도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정책 연구와 정보 공유에 협력하고 지역 주도의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7일 울산시청에서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울산연구원장, 경기연구원장이 참석하여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울산시와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 모델 확립,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의 상호 정책을 공유하며 울산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은 울산 경기 소상공인 지원 협력 방안, 울산 경기 주력산업 연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경쟁과 이분법이 아닌 상생관계를 도모하여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 우리 시의 광역행정의 외연 확장이 기대됩니다. 협약서 상세 내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지금부터 백운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미영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74호, 울산광역시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운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74호 울산광역시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 시행 계획, 수립, 시행과 공공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 및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안성대입니다. 먼저 시민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영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영 정보화 담당관입니다. 우리 시의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미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4호 울산광역시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계층 간 통신격차 해소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11일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초안이 접수되었을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상위 법령 근거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으며 상정된 조례안에는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별도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성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74호 울산광역시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검토 결과 재정 이후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길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시행과 공공 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 및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능정보 서비스를 제공, 이용할 때 안정성,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와 지능정보화로 발생이 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례안은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며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정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미영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건 의원님. 예,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관한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본 의원은 또 이렇게 처음 보는 이런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계속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상임위는 최소한 동의를 좀 구하는 게 안 좋겠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무슨 조례를 숙제 치우듯이 계속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데, 공공 와이파이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지금 다 시도에 서울 부산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또 조례안까지 해야 되느냐?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그 사업이 좀
방향이 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본의원이 계속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과연 뭐 건수 위주로 하는 이 부분이 맞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조례가 350건 정도 됩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조례가 몇 건인지 우리 김영 위원장이 맞습니까? 그 두세 배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맞는지 그것도 좀 신중히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조례를 했으면은 지금은 좀 신중하게 조례도 법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은 그 법의 의미에서 좀 시민들이 또 불편해하고 그런 부분도 또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와이파이는 정보 격차가 뭐 있는 부분 그렇게 하신다는데 정보 격차 뭐 그런 부분도 지금 와이파이는 울산시에 지금 몇 프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현재 상황은 보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정보화 담당관입니다. 현재 울산시 와이파이 설치된 대수는 총 2,085대입니다. 요중에 이제 그 시내버스가 그 748대,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에 261대, 그다음 동천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에 317대, 그다음 일산해수욕장 등 관광지에 190대, 관공서에 249대, 그다음에 그 남원 노인복지회관 등 복지시설에 178대, 그 전송시장에 50대, 기타 뭐 업고 공용 주차장이나 백화점 등에 총 9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85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할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지금 와이파이 부분은 어떤 시민의 어떤 교통비, 가계비 절감 이런 부분들에 되기 때문에 국가하고 시하고 같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데 2024년부터는 이제 국가의 지원이 아마 좀 줄어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질의한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장소부터 우선적으로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뭐 다 계획이 돼 있는데 물론 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뭐 이런 조례까지 또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뭐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부터라도 뭐 조례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조례를 생각을 하고 뭐 또 이렇게 간담회를 또 가지고 다른 동료원들의 의견도 좀 들었는 그런 뭐 숙려기관이라 그럴까 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이렇게 자꾸 올리는 부분은 좀 자제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위원장님부터 계속 이렇게 회기 때마다 이렇게 올리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고건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길 부분은 잘 새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원의 제일 1순위의 책임과 의무가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 법은 철저하게 현장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그 현장의 민생들의 어떤 그 요구와 그리고 민원을 받으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 1순위로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평의원 때부터 상반기 때부터 조례 공부를 해왔었고 현장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철저하게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반기에도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 되고 난 뒤에 위원님들과 같이 뜻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위원장이라고 해서 조례를 뭐 이렇게 등한시 할 수도 없고 제가 지금 한 7, 8개월 동안 현장을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봤습니다. 이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한테까지는 좀 소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에 대한 해소가 분명히 필요하구나 그래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정부 지원도 이제 상당히 이제 몇 년 뒤에는 이제 지원 자체가 약하게 되고 그러면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자구책과 예산 수입에 대한 쓰여지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또 이제 고민하면서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그 울산 시민들이 다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것도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조례안을 근거로 남겨야 이 근거로 해서 예산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었고요. 고건 의원님께 연락을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은 못했습니다. 사실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깜빡했고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잘 고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일일이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조례를 할 때 이제 고건 의원님한테 항상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특별위원회 만든다고 사인해 주려고 하고 내용도 못 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의정 활동이 너무 이렇게 가는 부분이 좀 잘못됐다. 지금 특별위원회 몇 개입니까? 그 특별위원회 활동 제대로 결과물 나옵니까? 그거는 예산결산 이제 위원회라서 제가 단지 지금 조례 때문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의원으로서 제일 1극의 법 제정이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시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1등이고 그래서 현감과 예산 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힘을 쏟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균형 감각을 좀 읽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결위에 대해서도 더 예산을 또 신중히 봐야 하는데 부활위원회 비슷하게 되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균형 감각을 못 맞추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우리가 과연 의원으로서 뭐를 지향점을 두고 활동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계기를 좀 이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참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발언 있으십니까? 발언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74호 울산광역시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